자, 김태형 기자님, 대통령실 네. 김건희 라인 아직도 작동 중입니까? 김건희 라인은 작동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작동된다. 예, 이게 이제 법꾸라지식의 의미죠. 안 된다고 표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거 써서 예. 이 정확하게 그 문장을 해석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직도 있다.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취재를 하고 있던 건이 그 완전히 이제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앙일보의 칼럼으로 나와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명태균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는 이제 칼럼이에요. 네. 명태균 선생님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것이라는 건데 여길 보면은 뭐 대통령 부인이 교류해온 인물들의 수준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고 그 넘버원 권부니까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학력은 전제가 되고 네. 사회적 이력도 존경받을 만한 뭐 그런 위치인지 네. 그 따져봤을 때 너무 현저히 미달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비공식적 사적 교류 차원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들의 수준은 다를까라는 게 이제 중앙일보의 의문이었는데 형편없는 수준의 인간들이다. 네, 한남동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한남동 라인은 김건희 라인이에요. 그렇죠. 이 명 선생님 덕분에 새록새록 떠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기사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한남동 라인과 관련해서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믿기 힘들 정도의 흉흉한 이야기도 돌았다. 어떤 이야기? 인수위에서 일했던 능력 있고 인품 훌륭한 참모가 갑자기 잘려나갔는데 그 이유를 둘러싼 소문이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가관이냐? 해당 참모가 동료와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귀에 거슬릴 만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직보를 하면서 김건희한테 갑자기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였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윤 대통령 부부의 귀에 거슬릴 만한 얘기였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그 거슬릴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얘기해봐 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소문의 영역이라 제가 이제 누군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유력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이제 꽂아놓은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서너 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지금. 관계자들한테 정권은 5년이고 윤석열 정부 5년이고 나는 계속 갈 거야. 내 말만 들어라고 얘기했던 게 녹음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측근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녹음이 돼가지고 그게 김건희 여사에게 직보가 됐다라는 제가 지금 첩보가 있습니다. 그 발언한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직보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의 라인들은 이제 숙청이 됐고 그리고 이분도 공천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언론의 헤드라이트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인격적이고 뭐 같은 업무 능력도 출중한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녹음이 돼서 김건희에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 날아갔다. 근데 중앙일보가 말하는 그 정치인은 인격적이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지도 불분명한데요. 근데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나중에 꼭 밝힐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의미하는 바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밑보이면 그렇죠. 김핵관, 김건희 여사의 그 김건희 여사의 주변에 있는 김핵관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굉장히 권력이 있던 사람들도 다 날릴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십상시라는 얘기가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십상시들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얼마나 힘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누가 그 대통령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직원이 그 백을 들고 왔길래 디올백이야? 했다가 잘렸다는.
와. 아니 뭐 그냥 물어본 건데 그것 때문에 잘렸다는. 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이 모든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게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사실상 김핵관으로 분류됐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핵관이라고 이준석의 핵심 관계자라고 이핵관이라고도 나오는데 이준석의 핵심 관계자가 별볼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축출된 인물인데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축출됐던 인물이고 그리고 어제 보도 중에는 그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 명태균 씨한테 이게 뭡니까 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녹음 파일도 따로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녹음 파일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걸 공개하라고 얘기했다가 어제 문매를 맞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태균을 혼낼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주 개판오분전이군요. 그렇죠. 나라가.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완전히 이 권력의 정점에 김건희가 서 있고요. 전광훈이 말이죠. 네. 선거 직전에 김건희하고 뭐 이 부속하고 연결돼 있다 해서 김건희를 아주 쌍욕을 했어요. 김건희를 상대로. 그거 보면서 요 전광훈이가 윤석열하고 친한 척하는데 이거는 개구라다. 저기는 김건희하고 안 친하면 심지어 김건희에게 그 특히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권력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거나 네. 싸우는 관계다. 이걸 인증하는 거거든요. 진짜 전광훈 참. 여기서 이제 속보 하나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장시호 김영철 녹취록 그때 이제 제가 그 취재를 하신 분한테 그 강진구 기자랑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혹시 출정 기록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셨냐 확인을 못했다고 그게 이제 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나의 사건 검색에 어떻게 출정 기록이 그렇죠. 올라오나. 그래서 오늘 김영철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김영철 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김영철 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공수처가 했는데 출정 기록을 확인해 보니 없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그 강진구 기자의 주장이 그러니까 출정 기록 확인 후에 장시호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사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김영철 검사와 이 장시호 씨가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장 씨를 회유해 그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출정 기록 보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 증거들을 그러니까 출정 기록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허위 증언 연습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사실 무근이다. 공수처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그러면 김영철 검사가 그 강진구 기자 상대로 해서 민형사소송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출정 기록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거짓말이죠. 출정 기록 자체가 없었는데. 네, 출정 기록 자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출정 기록을 봤다면 뭐 볼 수 있는 방법이야. 뭐 이런저런 또 내부 제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데 까봤더니 없다. 공수처가 출정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그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날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강진구 기자는 이제 허위 증언을 위한 출정이 있었다라고 봤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혁수 기자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혁수 기자 그때 취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허위 증언을 했다고 하려면 그 날짜를 특정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 보도를 하려면 당연히 날짜 장소 특정해야지. 그렇죠. 육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날짜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하였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내용들이 확인이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출정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 녹음 파일을 통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 허위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 교육했다. 이런 것들은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공수처가 검찰하고 짝짝꿍했다.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도대체 그러면 뭘 믿을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증거가 없으면 이종원 대표한테 가서 증거 달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만 더 기사를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전자에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기사냐면 의전 사고가 또 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내일 뉴스 텐션 꺼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했던 수행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통역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브라질 보안 요원이랑 몸싸움을 합니다. 글쎄 그 심지어 윤석열 보는 앞에서 그 카메라에 다 잡혔고. 맞습니다. 그 윤석열이 가다가 뒤돌아본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갔다가 밀려갖고 뒤로 간 건데 이게 사전에 원래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참석을 한다. 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인원이 이렇게 간다. 이게 그 협의가 돼야 되는데 예. 실제로 나이지리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똑같이 보안 요원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통역사 같은 사람이 같이 가는데 네. 보안 요원이 제지해서 다른 길로 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몸싸움까지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몸싸움까지 할 거 뭐 있어? 제지 당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대통령 동선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그 정부의 의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안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정말 참. 아니 해외 나가면 사고를 안 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든 어디 해외 순방을 가든 예. 사고가 나는 건 이제 상수고 어떤 사고를 칠까가 사실은 다채롭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게 뭐 어디야 필리핀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계속 기침을 하고 네. 그랬던 모습도 보였고 아이고 참 어떻게 물가에 내놓은 네. 윤석열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이 파문도 상당할 것 같고요. 지금 나라 안에서도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보급품, 네. 깔깔이, 깔깔이를 지금 못 구해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덜덜 떨게 생겼어요. 아니 진짜? 지금 전투에서 진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는 게 아주 불문의 법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무슨 군 장병들이 먹는 거를 뭐 중요시해야 된다면서 뭐 부식비 그냥 대폭 삭감하고. 예, 그러니까 전투식량을 직접 사서 먹어봤다는 분이 한겨울에 그 깔깔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등신들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김건희 라인은 살아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명태균 얘기 좀 해보죠. 맞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어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변호사 김소연 그 변호사가 사임을 했어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을 한 게 명태균 씨의 적극적인 뜻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를 사임하게 하는 거는 사실 예상이 됐던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태균 씨가 구속될 때 제가 너무 황당했던 그 김소연 변호사 얘기 하나가 채널A와의 인터뷰였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한 말이 딱 요겁니다. 명태균 씨는 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다. 네. 왜냐? 이미 다 증거인멸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세대를 증거인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할 게 없다는 게 그 논리였어요. 증거인멸의 사유가 바로 구속인데 증거인멸했다고 변호인이 자백을 했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증거인멸을 이미 했다는 게 인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에게 사임을 요구하면서 이 뉴스토마토와의 민사소송은 맡아달라. 민형사소송 맡아달라고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안 맡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김소연 변호사가 그 변호를 맡고 나서 한 행동들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이 이준석 죽이기 사실은 원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그 의혹 제기 그리고 이준석이 나쁜 사람이다, 악의 축이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거든요. 김소연은 왜 이렇게 이준석하고 뭐 맺힌 게 많나 보죠? 김소연 변호사랑 이준석 의원은 사이가 안 좋기로 이제 유명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기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둘 사이가 어떻게 안 좋은지는 제가 이제 명확하게는 설명하기 제가 좀 어려운데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하던 것이고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일 전이죠. 8일 전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봉규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관련해서 명태균과 의논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으러 들어갔던 이유는 이준석과 관련된 것들을 싹 다 긁어오기 위함이 아니었나. 게다가 무료 변론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보수 쪽에서는 다 어떤 이유와 욕망이 있는 거지. 그리고 윤 대통령 감시통로로 명태균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도 있고
윤이나 김건희 두 사람을 스토킹하는 통로로 이 명태균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명태균을 위해서 김영선을 사심 공천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커스를 자꾸 이제 이준석 쪽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김소연 변호사는 이 명태균의 변호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사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이제 이준석을 침으로써 네. 이제 윤석열을 지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은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피해를 봤을 당사자인 거고 이준석이 핵심적으로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이준석이 그 당시에 명태균을 이용해서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그 명태균을 이용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감시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실상은 이준석이 핵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검찰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더 이상 명태균이 무슨 얘기를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이 염려는 이제 내려놓은 상태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가지 않고 명태균 또 이준석 쪽에서 맴도는 수사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건은 결국은 이제 이준석, 김종인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상은 뭐 윤석열, 김건희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얘기도 한번 해보죠. 한동훈. 네. 한동훈 가족 댓글단. 이 사람이 이제 한동훈 부인 진은정 씨. 진영구 딸. 네. 그 오마이뉴스에서 이병준 기자인가요? 그분이랑 같이 방송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이게 진 씨라는 성이 사실은 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이제 7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한동훈이고 다른 한 명은 탈퇴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동훈 그 사람이지. 그렇죠. 지금 당 대표. 근데 요 근래에 한동훈이 어떻게든 기자들이랑 같이 뭐 백브리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어제는 런동훈을 했습니다. 런동훈을 했어요. 런동훈. 네, 런동훈을 했는데 어제 기자들이 한 질문은 딱 되게 쉬운 질문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이 게시판에 글을 썼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뭘 얘기했는데? 얘기한 게 없는데. 말을 안 하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은정 씨가 글을 썼는지 진은정 씨가 한동훈 부인이 맞는지 이 부분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한다. 이거는 그간의 한동훈이 보여줬던 사실 모습대로라면 이거는 뭐 자백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 불리한 기사 나왔을 때 검찰이 다른 이슈로 덮거나 혹은 이제 끈앞을 언론들한테 너 앞으로 계속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좋은 정보도 얻고 기사도 쓰고 기자상도 받을 거 아니야. 네. 계속 이렇게 티꺼운 기사 낼 거야? 이런 식의 무언의 압박을 가해서 한동훈 관련한 불리한 기사를 못 내게 했었는데 검사장으로 있을 때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이 불리한 이슈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열심히 그냥 이재명 대표 1심 결과 갖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떠들어대고 또 25일 재판도 이거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이건 이례적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오버를 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와 관련한 이런 굉장히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검찰에서는 검찰 출입 기자가 검사를 통하지 않으면 정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 입고 없더라도 기자들이 숙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조 기자들 얘기고 정치부는 다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안 주잖아요. 다른 쪽 가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이 한동훈 대표가 불리한 사안을 질문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아니 부인이 쓴 거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키면 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한 게 뭡니까? 글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너무 쉬운 대답이에요.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일체 침묵을 유지하는 거 보니까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는 유형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요 근래에 그 단톡방, 그 국민의힘 단톡방에서 친한계, 친윤계 의원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그래요? 계속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동훈한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11월 28일에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슈를 덮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친한 의원들,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슈는 완전히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네, 우리 저 한동훈 대표님, 이재명 대표 비난하는 거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 그거는 좀 통과시켜 주세요. 좀. 제가 지금 잘못 말했는데 그 친윤 친한 대리전은 여당 원외 단톡방입니다. 원외 단톡방. 네. 당협위원장들끼리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친윤의 그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관계자들이랑 친한 관계자들이 지금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저 한동훈 대표님 위기 탈출하셔야지.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으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로. 통과 안 되면 그 이슈가 더 커질 거예요. 틀림없이. 이슈로 덮는 거 그 저기 우리 한동훈 대표 특기 아닙니까? 예, 특기를 한번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명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요건 딴 사람 경우구나. 예. 댓글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지금 이 추궁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답변하기 힘든 거는 답변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이거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그 활로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이 친윤 친한 원외에서 싸움이 어디까지 이제 번지고 있냐면 장해찬 씨가 불을 질렀죠. 지는 정이 쓴 글이다. 당원 게시판 한동훈 가족 명익을 유명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다. 아니 근데 이제 지는 정의를 김건희가 매우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아니 내가 지금 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미워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왜 있잖아요. 저 적십자 행사인가 네네네. 거의 풀 메이크업으로 진은정 씨가 가서 봉사했었잖아. 그런 건 또 못 봐주시거든.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우리 김건희 나 혼자 받아야 되는데 진은정 이게 어디 감히 좀 그런 얘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해찬 씨가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김종혁 씨 떠나서 JTBC 출신 대통령 여사 비판이 잘못이냐 당원 게시판은 감사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불이 좀 더 붙어야 됩니다. 더 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가장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하극상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 한동훈 대표는 누가 봐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가 봐도 이 윤석열의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의 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욕했다? 이건 봐줄 수 없는 거죠. 끝날 일이죠. 네. 근데 그때 그 이병한 기자인가? 이병준 기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요한 분이더만 그 양반이. 그렇죠. 이제 그 국민의힘 게시판이 이름이 다 이제 비실명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김땡땡, 뭐 최땡땡, 조땡땡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근데 그 검색창에다가 김태현을 치면은 김땡땡이지만 하여튼 김태현이가 쓴 건 다 나와.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해서 한동훈 쳤더니 한땡땡으로 수없이 많은 글들이 나오지. 아니 그거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그게 이게 행여나 그렇게 그 검색값을 매겼을 때 나올까 해서 해봤더니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커뮤니티를 원래 많이 하셨던 분인가 보네요. 그건. 이병준 기자. 그럼요. 다 그쪽 방향이지. 그래서 그렇게 잡아내니까 한동훈이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근데 땀 뻘뻘 흘리면서 집에 가서는 이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랬을 거라고. 틀림없이. 지금 이병준 기자를 이제 고발한 이분이 지금 유튜버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원래 또 기자잖아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이미 익명 당원 게시판에 개목줄 등 비방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시정 요구를 왜 합니까? 원래 바로 고발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언제 밝혀졌습니까? 제가 알 수 없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하고 무관하다는 것은 자기들 주장일 뿐이죠. 그러면은 그 검색값을 다 내놓든지. 네. 예? 뭐 하여튼 지금 뭐 어떻게 대충 뭉개고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할수록 의문은 더 커져요. 반드시 규명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은 권력이 윤석열에게 있잖아요. 당신 죽는 건 뭐 일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국민의힘의 이 게시판 글을 서버를 보존하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이병준 기자이든 아니면 이 내용을 갖고 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든 이 사람들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경찰 조사에서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은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명히 규명한 다음에 뭐 기소를 하든 뭐 불기소를 하든 한다는 얘기죠. 네, 그 결국 검찰 가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청담동 술자리 보도도 그 술자리에 윤석열 한동훈이 없었다. 네. 단지 첼리스트가 난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 말고도 이미 검찰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경찰이 못 밝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은 저도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제 그 첼리스트가 그 통신 기록이나 아니면 이제 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있었던 자리가 그 특정했던 그 자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이제 통신 기록도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면 그 동선 그 GPS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봤더니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했을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사실 뭐 그렇죠. 저한테도 무수히 고소고발 들어오는데 감이 안 되는 건 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각하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확실한 원래 사실 먼저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그걸 입증을 해야죠. 입증 못하면은 그냥 단순히 녹취만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면 그 보도는 그 온전한 보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취재를 할 때 저도 이제 유튜브 출연하면서 저도 좀 그런 걸 느끼긴 했는데 네. 이 조금 취재가 덜 됐더라도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경우에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 어느 선이 있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도 이거는 좀 확인이 덜 된 거라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실상은 제가 어느 정도 취재는 돼 있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기사화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근데 보통은 기사를 쓸 때는 최대한 취재를 더합니다. 만약에 그 취재가 덜 되면 그건 기사를 못 쓰는 거니까요. 잠깐 묵혀뒀다가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첫 보도를 했을 때 그 첫 보도가 잘못되면 뒤에 나오는 보도들도 다 줄줄이 이상한 기사가 됩니다. 그럼 차단줄을 잘 꿰야지. 그리고 기사들이 안 나와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훈 씨, 그 가족이 댓글 단 것 같은데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을 알려드릴게. 뭐 이실직고해서 사과하고 뭐 처벌받고 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저 김건희 특검법 가결표 한 10표만 모아줘. 한동훈 씨, 내가 그러면 한 열흘 정도는 동훈이 형이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농담입니다. 자, 김태형 기자님과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